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선거용 복장으로 바꿔서 입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선거용 복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요. 뭐 적반하장용 복장이라고 제 유니폼입니다. 제 유니폼.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항상 이 이미지를 입었는데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용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에서요 사실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용산과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공간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한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체포를 저지했다는 등등의 이야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유가 초유 연판장 사태 때문에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퇴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요, 나름 되게 기분이 좋았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요. 한덕수 대행께서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한 기사가 떴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지합니다. 무조건 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용기 정말 좋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오늘 전한길쌤과 이영돈 PD께서 국회에서요, 노태악에게, 성관이에게 정식으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봤는데요. 전한길쌤과 이영돈 PD에게 박수 보냅니다. 오늘요, 전한길쌤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내가 갈 거야? 너? 내가 그 앞에서 1인 시위 할 거야? 너? 또 해? 예, 노태악 누군지 아시죠? 성관이 위원장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 사람에게 공개 경고를 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뉴스도 볼 건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택시를 탔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빨리 해드리고, 초대 손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대 손님 모실게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방송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님께, 이번에 이제 누구를 뽑고 싶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 일단, 방송 보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시라고 했으니까. 오늘 무사히 잘 태워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택시 기사님께서 일단 민주당 성향의 분이시다라고 오픈하셨고요. 본인은 지난번에 이재명을 지지했다라고도 오픈하셨습니다. 근데요, 민주당 지지자고 택시 기사님은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애매하대요. 근데 그 애매하다에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 그때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무섭대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얘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저렇게 높죠?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이 내 주변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재명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덕수가 만약에 우리 쪽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애매해. 뽑을 것 같아요. 애매해. 한덕수면 내가 설득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에게는 왜 설득을 당하실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국민들 이제 너무 힘들대요. 안정감 있는 대통령이 좋대요. 그리고 이재명 무죄 나오는 거 보는 순간에 너무 이상했대요. 왜 무죄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하니까 홍준표? 역시 민주당 측 지지자들은 우리 방에 홍준표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근데요, 홍준표 이번에 후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제가 완전 빵 터졌습니다. 홍준표 인지도가 없어요. 네? 무슨 소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몇 번 되신 분인데 왜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홍준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왜 안 좋아하세요? 저 여기서요 거의 꼬르륵 넘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전의 이 당 이름 하나도 모름.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은요, 친일파 당이에요. 네? 친일파 당이요? 한나라당 이미지는 친일파고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당을 장악하고 있대요. 당 이름 바뀐 것도 모르고 한나라당이고 친일파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이렇게 우리가 아닌 그들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희망입니다. 왜? 그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들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그들 과거에 이재명을 뽑았던 그들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법인 정준기 변호사님 모시고 대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희망 2025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제가 방금 택시 아저씨와 대화 나눈 거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요, 무섭다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무섭다고 표현했다니까요? 네. 예. 아, 정말 우리는 뭐 좀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파우스트에 나온 파우스트를 보면, 그죠? 영생을 파는, 자기의 정말, 생명과 영생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는 파우스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무엇이라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인데, 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조차도 아 이제 이재명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과 함께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북한 못지않은 독재국가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 함께 공유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PD님, 제가 방금 보내드린 사진 2장인데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재명이 진짜 무서운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재명이가 무서운지 아닌지 제가 사진 2장 준비해왔습니다. 무서운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방금 올린 사진들 그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요 이재명이 정말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에 대한 걸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니 이거 말고요. 방금 올려둔 거. 국민수사대 말고. 네. 이거 며칠자 기사인지 정 변호사님 좀 읽어주세요. 2022년 2월 28일이네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기사 읽어주세요.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이라고 하면은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네요. 그렇죠? 세상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가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치 보복은 공언하지 않고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한대요. 자, 또 하나 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결국은 몰래 나중에 하려고 했다는 얘기랑 그렇게 들리네요. 그쵸. 그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2025년 4월 3일 날 한 얘기입니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그죠? 네, 여러분 이재명의 발언 어떻습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저 발언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갖다 발언들 지금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3일 날 과거에 이재명이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이 갑자기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뉴데일리에 네. 저런 기사가 났습니다. 헌재마저 장악 시도, 삼권 분립을 짓밟는다. 독재의 길로 가는 거죠. 권력 분립 이런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입법권을 잡은 다음에 행정권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권까지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이 아니라 권력 일체가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게 독재? 그죠?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택시 기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택시 기사님과 오늘 대화한 내용인데요. 택시 기사님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후보를 잘 만들어서 내면은 그 후보가 선명하면은 그 후보가 안정감이 있으면은 그 후보가 마음에 들면은 그들도 올 수 있어요. 중도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온다니까요. 넘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왜 무서워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면 의외로 이번 대선은 상당히 쉬운 그런 어떤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경원 의원께서 드럼통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됐대요. 그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봐야 될 뉴스가 또 많습니다. 네, 맞아요. 토미리스님, 뭐가 무서워요? 아, 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쓰다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 많아요.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뉴스 보겠습니다. PD님 1번 뉴스 띄워주세요. 아침에 저를 행복하게 했던 뉴스입니다.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나의 사명이다. 저 사명이란 말 너무 좋아해요. 소명이란 말도 너무 좋아요. 제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요. 우리 PD님이 저한테 과자를 줬어요. 근데 이 과자를 받는 순간에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아, 이렇게 나누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근데 우리 PD님이 유기견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심성은 안 바뀌는 거야. 근본.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그 마음은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덕수 대행의 저 멘트를 딱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야. 어떻게 저렇게 멘트를 하죠?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주문 부원이 없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없어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게 나의 사명이야. 그렇다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다면 난 그걸 하겠어. 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불출마 보도에 너 누가? 누구 줘라고? 저 아침에 뉴스였어요. 정 변호사님 저 시간 좀 봐주세요. 네, 오전 9시 8분입니다. 제가 저걸 보고요. 갑자기요. 막 빨간 그 자켓을 꺼내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나 역시 소명으로 도우리라. 근데 제가 돕는다는 거 여러분 어느 캠프를 돕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요. 저 말에 공감 100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공감한다라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저 멘트 해석해주세요. 야, 여러분. 반대는 뭐죠? 반대의 반대는 동그라미잖아요. X의 X는 뭡니까? 동그라미잖아요. 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불출마 보도를 누군가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출마를 결심했다는 아니지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옛날에 뭡니까? 디귿자도 끊이지 말라고 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출마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게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필요하면 내가 대선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좌파 측의 어떤 언론에서 불출마 보도를 하니까 그거 사실과 다르다.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 그랬어요. 불출마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불출마를 결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 이거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암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연대에 균열이 오는 그런 상황.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측만이 아니라 한대행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염원을 담아서 무엇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국가 체제의 세력들과 공모하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쫙 보내면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런데요,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은 네. 나라와 정말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한덕수 총리라는 분은 네. 정말 오래된 행정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 행정관료라는 게 우리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얘기했던 행정관료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손편지를 가지고 무슨 그거 조금 딱 할 거예요. 네. 너무 정 변호사님은 너무 먼저 가요. 제가 보여드리면 좀 그때 좀 이야기를 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본연의 업무를 피디님 2번 띄워주세요. 제대로 먼저 가고 계신 1번 띄워주세요. 먼저 가고 계십니다. 제대로 하다 보니까 그죠, 최상의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함직한 그런 최상의 어떤 처신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기사 띄워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댓글을 제가 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덕수 대행이 왜 인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 택시 기사님의 말이 딱 맞아요. 안정감. 근데 어떤 분이 아까 댓글에 그런데 정말로 한덕수 대행은 아까 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다. 아까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다 이러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시민의 이야기를 옮겨드린 거예요. 시민이 볼 때는 안정감 있다라고 본다라고. 전 지금 제 사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요. 우파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데 저의 생각과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우파의 후보에 모두가 올인해서 모두가 단합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파 후보가 누가 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할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댓글 쓰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원래는 보수의 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국민의힘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국민의 후보들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지금요 지지율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한덕수가 1등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자, 정치인 냄새가 난다. 한덕수가 남긴 의미심장 편지. 저는 이 뉴스가 너무 웃겼어요. 왜? 아니, 사실은 정치인 냄새가 난다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아니죠. 저게 긍정적인 얘기죠. 저게 긍정적인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관료 같다고 하는데 진짜 정치인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 냄새가 나면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저 기사 좋은 거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왜? 한덕수는 있잖아. 너무 관료 같아. 너무 그 사람 좀 그래. 이랬는데 저 사람은요. YTN은 욕을 하고 싶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야 이분 대단하시네. 그 사이 정치인 냄새까지 벌써 풍겨? 한덕수가 남긴 의미심장한 편지 내용은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해요. 왜? 굳이 저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걸 보시면요. 기자들이 지금 한덕수에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한덕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기자들이요. 지금 뭐야? 이 사람 지금 이거 경계 경보 빽 올리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1-2입니다. 박수영,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하면 대선 필승.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사실은 대선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진 안정감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박수용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수영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박수영 의원의 움직임과 행보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파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재명이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수영 의원이 오늘 두 가지 되게 의미 있는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이 단일화하면 대선은 필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승.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요. 국민의힘에 요번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한덕수와 김문수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죠? 박수영 의원이 한 말에는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누가 1등? 김문수가 1등 할 것이다. 1등을 한 김문수와 그 다음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총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일화에서 선택된 국민에게 선택된 사람이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까? 안 나오실 거라고 봅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1-3 뉴스 잠시 다른 뉴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드럼통 퍼포먼스 나경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 고발 기로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 고발 기로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요, 민주당에 변호사들은 없나요? 나경원 의원이, 그죠?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드럼통에 들어가서 뭔가를 딱 들고 있었는데 그 들고 있는 거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피해자, 상대방 전혀 특정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이미지를 전달했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고발하라 그래요. 100번을 고발해도 이거는 뭡니까? 무혐의. 각하예요, 각하.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저 기사 보고 저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나경원 의원 많이 이번에 크겠다. 많이 예. 인지도 올라가겠다. 왜냐면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때리면 때릴수록. 나경원 의원이 지금 두들겨 맞으면서 싫어할 것 같으세요? 저 고발하면 나경원 의원이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더해. 자, 드럼통 퍼포먼스 엄청 아팠나 봅니다. 저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까 택시기사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무서워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무서워하고요. 다 이재명을 무서워한다는 게 드러나니까 아픈가 봅니다. 자, 이번 뉴스 보겠습니다. 바로 한덕수 보수 진영 지지율 29%, 김문수 제치고 1위라는 뉴스인데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네. 1위까지 올라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하면 언론사에서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만 넣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넣고요.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유승민도 넣는 경우 있죠. 근데 뭐 유승민은 지금 요번에 출마 안 하기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해보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 대행께서 29.6%로 1위, 김문수가 장관이 21.5%로 2위, 그렇게 나왔습니다. 3위는 누구예요? 3위는 한동훈입니다. 14.1%. 4위는요? 홍준표 10.9%. 그 다음 나경원 7.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까 그 택시기사님 말이 맞네요. 홍준표가 인지도가 없다는 말이 맞네요. 의외로. 근데 뭐냐면 진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한대행,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순서 5명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결과는요. 역시 한 총리, 김 장관, 한동훈, 홍 시장, 나 의원 이래요. 순서가. 퍼센테이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아까 29.6%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31.9%나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기사님 말씀이 제가 되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옳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듣다가 되게 그럴싸하다 그 이야기가. 일단 택시기사님들은요 정말 정치평론가보다 더 뛰어났어요. 근데 홍준표가 인지도가 없어요. 저는 아까 사실 그런데 지금 딱 맞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한덕수 대행이 나오기를 원하는지도 적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한덕수 대행이 후보에 출마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는 걸 뉴스로 전달해 드리고요. 3-1입니다. 제가 잠시 성대묘사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누군지 맞췄어요, 여러분? 제가 잘했나요? 만약에 이걸 혀를 좀 더 짧게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동훈 버전으로 한다면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우리 당에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동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러면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나 닮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닮았으면 닮았다고 좀 해줘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표현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한동훈이 한다면 제가 언제 우리 당에 인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셀카 하나 찍고 가죠? 이건 한동훈 버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이 성대묘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네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안철수 아저씨는 딴 당에서 나오다가 이 당에서 나오다가 왜 계속 나오세요? 저도 그러면 정말로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나오세요? 의사가 딱 어울려요. 그때 메르스가 아니죠. 코로나 때 의사복 입고 있을 때 너무 멋졌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4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그 내부에서 한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그마치 80% 가까운 사람들이 그만둬야 된다라고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75%, 80% 가까운 사람이 그죠? 현재 사실상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야 그만둬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 공무원이 이런 행동들 해도 되는 건가요? 저 경호처 이번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곁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되게 든든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이유 별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는 떠나서요. 아이유 옆에 경호원이 있는데 되게 든든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이름도 몰라요. 저도 성도 몰라요. 그냥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곁에 김성훈 차장이 서 있는 걸 보면 저는 괜시리 되게 이렇게 든든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의를 표현한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5번 뉴스입니다. 추미애가 또 설치입니다. 지귀현 수조래요. 저 처음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요즘 제가 오타가 보이나 봐요. 지귀현 쇼에서 이거 무슨 귀신 쇼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판사 이름이더라고요. 지귀현 쇼. 야, 진짜 유치합니다. 추미애 씨. 판사 출신이죠? 주연 윤석열, 조연 지귀현 쇼. 법관 징계위 해부 촉구. 법관 징계위에 올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잘 알면서.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7번입니다. 다 이기고 왔다는 윤. 고도의 전략적 발언. 히틀러 생각나. 이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들이 이제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요. 쟤네들이 막 꼬르르 넘어가요. 그래서 뭘 저리 꼬르르 넘어가나 봤더니 아니 잘못했다.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기가 죽고 찔찔 짜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왜 저리 의연하고 사람이 당당해. 왜 저렇게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좌파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좌파들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쟤네들이 돌아가지고요. 꼭지가 돌아가고 그냥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들은 뻔뻔해요. 저들은 후한무치예요. 저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놈의 양심, 그놈의 점잖은 척, 그놈의 체면. 제가 그놈의라고 표현을 썼어요. 왜? 그거 필요 없어요. 쟤네들하고 싸우려면요, 비슷해야 싸우죠. 똑같이 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선명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하면. 그 대놓고 말도 못해요? 아유, 10번입니다. 전한길쌤. 누구보다도 그냥 전한길쌤이 대통령 후보 나오세요. 아마 국민들 다 뽑을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요, 이영돈 PD와 전한길쌤이요, 사전투표 신뢰도 낮다. 선관위 시행규칙 개정하라라고 얘기했어요. 10번 뉴스가 제목이 바뀌었나요? 10번 뉴스 제목이 바뀌었나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였는데 제목이 바뀌었네요. 아까 제목이 좋았는데 시행규칙 개정해라. 야, 맞네요. 사전투표 신뢰도 낮아. 아까는 부정선거였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아까 제목이 전 더 마음에 드는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였는데 사전투표 신뢰도 낮아 선관위 시행규칙 개정하라고 바뀌었네요. 아무튼 오늘 전한길쌤이 나와서 국회에서요, 진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후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시점에서 꼭 한마디만 더 하고요. 네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선관위 시행규칙 개정하자 진짜 찬성해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돼요. 법 말고 시행규칙 개정. 그래서 사전선거, 이거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전한계쌤이 그랬어요. 자기 1인 시위 하겠대요. 1인 시위. 저 완전 박수예요. 1인 시위. 자, 정 변호사님 얘기하세요. 지금요, 이 사전선거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선거를 할 때 말입니다. 당일날 선거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공휴일로 먼저 했잖아요.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투표하라고. 근데 공휴일인데도 일하게 하니까 그거 못하게 막으면서 투표율 높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사전투표 제도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말입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가 이야기될 때 누구나 다 전제한 게 뭐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께서 강남 갑 지역에 살고 계시면 사전투표를 뭡니까? 미리 정해진 날짜에 강남 갑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거를 원래 예상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남 갑이 아닌 어디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죠. 요번에 우리가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 변호사님 팬들이 많아서 제가 정 변호사님 말을 끊으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뒤에 이만큼이 있는데 막 다시 사전선거 설명을 하시면요, 제가 애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치고 가야 될 게 지금 뒤에가 30개가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11번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 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라면서 얘네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벌벌벌.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 어때요? 전한길쌤이 후보 나오시라고 해요. 나와서 토론에서 계속 사전선거, 부정선거 얘기 계속하게 해요. 그리고 전 전한길쌤이요, 노태학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는 거 찬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면요, 저 박수 보낼 겁니다. 자, 12번 뉴스. 13번 뉴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원래 11명이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중에 3명을 컷오프 했습니다. 컷오프된 3분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만한 분이라는 관점에서 8명을 추린 것 같고 저는 그거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 8명 가운데에서 이제 22일 날 4명으로 줄이는데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99%는 3명의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3사람일 거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굴까? 나경원일까? 안철수일까? 안철수일까? 나경원일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는 알겠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 되는지 솔직히 관심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정현 전 대표님이 여기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뒀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 하신 걸 제가 짤로 봤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1차에서 1억, 2차에서 1억, 3차에서 1억. 세상에 그까지 가려면 3억을 내야 돼. 3억이요? 예. 그래서 화가 너무 나십니다. 아, 화가 나실만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저 경선을 통과한 떨어진 저 3명은요. 1억 내고 떨어진 거예요. 1억 내고 떨어진 거예요. 아, 1억 내고 떨어졌어요? 1억 무조건 처음에 1억이래요. 아, 근데 저 세 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을 아마 돌려줄 거예요. 누가요? 네. 저거는 저기 들어가서 그냥 일단 내는 거예요. 자격 심사로 탈락시켰기 때문에 저는 돌려줄 저거 자격 심사 아니고 컷오프예요. 일종의 자격 심사를 한 겁니다. 그거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될 예,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안 알아보시죠. 돌려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저거 안 저 돌려주면 진짜 잘 거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알아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그럼 거의 사기. 그래서 사기. 1억을 내고 1억을 낸대요. 그러면 여러분 3억이 일단 없으면은 선거도 못 나가요. 예. 3억이.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아니 3억을 내라고 하니까 이정현 의원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지금 나온 맞아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3억. 1차에서 1억, 2차에서 1억, 3차에서 1억, 토탈 3억. 아니 근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자기 요번에 그 대선 관련해서 후원금 모금했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기사라니까요. 정 변호사님 좀.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이정현 의원도 그거는 모금했으면 됐을 텐데. 안 된다니까. 후보 등록이 돼야 된다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면 되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무도 현재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니까 후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 이정현 의원 대표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상의했으면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후원금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그래도 3억까지 안 모이죠. 그럴까요? 자,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의 댓글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근데 이름이 방금 지나가서 누군지 이름을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댓글에 한 대행이 시행령을 확 고치고, 사전선거 시행령을 확 고치고 사퇴하고 바로 후보가 된다. 저 찬성. 여러분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시행령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잖아요. 그 대통령령이 아니라 혹시 중앙선관위. 대통령령이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기사를 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게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시행령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그건 확인이 나중에 필요할 정 것 변호사님이 같습니다. 내일 확인해 주세요. 예, 확인해. 왜냐면 저도 그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와중인데요. 여러분 지금요.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뜨고 있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4명이 그러니까 8명이 지금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가 너무 빨리 뜨고 있어. 국민의힘 경선이 좀 이렇게 불이 붙고 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지금 그냥 일단 떠야 돼요. 그 와중에 여러분 보세요. 16번 저들이 싫어합니다. 김근식이요. 한덕수 차출로는 가짜 반명 빅텐트. 찐윤이 주도하는 반명 깃발은 허망. 뭔 소리예요, 정 변호사님? 요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을 어떤 눈과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한덕수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에 출마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명분과 말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정치를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근식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덕수가 나오면 뭡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이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덕수 차출로는 가짜 반명 빅텐트이다.
이 빅텐트 만들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누가 숨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숨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주변 사람들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요. 뭐 때문에?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띄워보려고.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요, 17분 뉴스입니다. 김상욱이 3억 경선 기탁금 낸 사람은 뭔가? 한덕수 추대론 해당 행위래요. 근데 3억 기탁금을 냈습니까? 아직 안 냈어요. 1억밖에 안 냈어요. 1억밖에. 자, 그런데 1억밖에 안 냈는데 왜 3억 경선 기탁금 낸 사람은 뭔가요? 누가 3억 냈어요 벌써? 패스를 다 해서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3억인데 아직 1억밖에 안 냈는데 3억 낸 사람. 저 사람 법조인 맞아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최대 3억이고 2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2억으로 끝나요? 지금 1억 냈죠?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그 4명이 다시 1억 내죠. 4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뭡니까? 과반수 득표를 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러면 1억 추가로 안 내요. 홍준표 편이세요? 29-1 보여드릴까요? 29-1이요? 네, 홍준표 편이세요? 뭐라고 하세요? 홍준표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 아유. 29-1. 29-1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홍준표가 이 정도 패기를 보이는 거는 피디님 보여주세요. 본인의 자유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중에 홍준표가 29-1 없어졌어요? 과반 득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중세 돈키호테가 마치 풍차에 달라드는 것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와중에 29번 그럼 이왕이면 보고 갈까요? 자, 이왕이면 29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출마.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그럼 출마하면 그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그쵸. 말을 자, 여러분. 한덕수 출마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이 언어가요. 품격이 없어요. 세. 네.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 말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짓 저런 짓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낯도 꺾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너무 이 단어가 싸구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저 정도 되면 나 저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근데 말하다 보면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를 떠나서요. 바퀴벌레 무슨 벌레 얘기 주로 개 짖고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잘 모아보면 한 20년간 향후 한 단어가 되게 비슷해요. 김문수 장관에게는 탈레반이라고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한테는 또 뭐라고 했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냥 품격 있는 한덕수 대행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제가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법조인의 단점을 하나만 하지 말씀드릴까요? 마시라고요. 정 변호사님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자르고 넘어갑니다.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법조인은 안 돼요. 네. 18번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아까 하시고 싶었던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원금 진짜요? 하루 만에 29억 4천만 원 채웠다는 말이 부러웠나 봐요. 말씀하세요, 정 변호사님. 몇 번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고요. 18번 몇 번 기사예요. 예. 정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몇 번 사건이에요? 야,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29억 4천만 원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돈 채울 사람이 왜 대장동 그런 데서 엉뚱한 짓을 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캐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후보 이제 정식으로 이재명이 보세요. 우리 쪽은 아무도 거의 아무도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후원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 후보들은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당내 경선에만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벌써 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나 안 해 이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나 안 한다고 했죠. 거기 3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선 준비하니까 바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렇게 후원금 모금 받는 거예요. 거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사람이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미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지난번 대선 때는 저거 못 채웠대요. 지난번에 못 채웠어요? 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못 채웠대요. 아, 그래요? 혹시 PD님 검색되시면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는 못 채웠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의미 있게 저는 뉴스를 봤었어요. 아, 네. 이번에 하루 만에 채우고 지난번에는 제대로 못 채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소액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재명이 대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현실은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뜨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택시기사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재명을 꺾을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은 이미 떠 있지 않아요? 이제 떨어질 것만 아직 남은 안 것 같은데요? 떴다니까요. 박스에 gat혀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정 변호사님, 이재명은 지금 박스에 gat혀 있어요. 안 떴어요. 지금 박스에 갇혀가지고 박스 꼭대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뜰 게 없어요, 이재명은. 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또 기사도 분석했는데요. 그래요? 옛날에 문재인도 안 뜰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뜨더래요. 근데 걔네들이 뜨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사 제목이 네. 문재인이 안 뜰 것 같다고 하는데도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문재인이 그때 대통령이 될 때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41.18%인가 그랬어요. 41. 그럼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을 당하고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대선을 했는데, 아니 그런 상황이면 저기 문재인이 50%가 아니라 60%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프로? 41.2%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홍준표 24%, 안철수 21%, 둘이 합하면 45%였어요. 그 다음에 심상정, 그 다음에 저기 유승민, 이렇게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유승민 더하기 안철수 더하기 홍준표 하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약 52% 정도에 해당해요. 문재인 더하기 심상정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떨어졌을 때 받은 약 42%예요. 막 그렇게 탄핵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분위기고, 저들이 뭐 당선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뭡니까? 좌파들의 한계는 48%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왜? 심상정이나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후보 안 나올 걸로 예상되죠. 그런데 대신에 어디서 나오겠어요? 조국 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 나옵니까? 그럼 걔네들의 한계는 48%예요. 안 나온다고 선언했잖아요. 걔네는 요번에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으로 몰면 이재명한테 최대한 갈 표는 뭡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48%. 그러니까 우리 표만 잘 모으면 무조건 이긴다. 기사 찾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기사 찾았습니다. PD님 제가 보내드리는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자, PD님 저 기사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대선 지난번에 네. 저기 지금 지난번에 얼마였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엔 얼마였나요? 밑에 조금 더 좀 더 밑에. 내려오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오진 않았다는 얘기지 결국은 다 채웠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당시에는 한 1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한 정 변호사님께 제가 기사를 드릴 테니까 네네. 제가 멘트하는 동안 좀 봐주세요. 예. 네, 일단 저 기사에 보면은 제가 아까 기사를 볼 때는 금액이 다 안 됐던 걸로 저는 봤는데 저 봐요. 지난 대선과 이만큼 차이 났다예요. 아니 그 말이 그럼 하루 만에 다 못 채운 걸로 저는 하루 알아요. 만에 한 번만 분석해 주세요. 29억이 찼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저게 되게 의미 있는 기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2022년도에는 하루 만에 9억 원을 모금했대요. 네. 근데 이번엔 29억이 하루에 모였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네네네. 어쨌거나 하루 만에 29억이라는 게 그럼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제가 기사 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되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박수영은 김문수 캠프와
캠프로 갔지만 단일화 가교를 역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21번 뉴스가 저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21번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한덕수에게 직접 만남을 희망했대요. 네. 트럼프가 보기에는 좀 대한민국의 이 한미 동행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어떤 국제 정세를 함께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한덕수 직접 만남에 희망을 뒀는데요. 22번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광주행을 했습니다. 정교한 빌드업이라고 단어를 쓰네요. 박스에 갇힌 이재명이래요. 그런데 23번 뉴스입니다. 김민석이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정 변호사님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김민석 대선 출마 군불 때는 한덕수에게 엄중 경고. 아니 진해당에 나가는 아니 사람들 엄중 경고했대요. 쥐가 뭔데 그 경고를 해요? 쥐가 뭔데? 저 김민석이 누군지 아세요? 저 김민석이 말입니다. 당시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그 단일화 때 정몽준 편에 서가지고 정몽준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단일화 조건을 정몽준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무지무지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짓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한 10여 년을 민주당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두문불출했던 사람이거든요. 정 변호사님 아까 이 말 하려고 했죠. 법조인들은 언어가 안 이쁘다. 네. 방금 그 짓이라고 했어요. 아, 저도 그 짓이라고 했습니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얼른 사과하시고 정 변호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법조인들이 언어가 세요. 네. 그런데 정 변호사님과 제가 되게 많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정 변호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버릇이 된 것들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가 되면 안 된다. 단어도 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조인들이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조인과 대화를 이렇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하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파도타기님이 나쁜 짓은 짓이지라고 하셨는데요. 정 변호사님께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언어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나쁜 짓에는 짓이 맞는데 나쁜 짓이라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 홍준표 했던 거 기사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29번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홍준표, 한덕수 출마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나쁜 짓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도 우리 보수파는 품격 있게 그렇죠? 그런 표현을 써야 되니까 저는 유채고가 이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아트 방송에서 제가 저런 표현 안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 뭐 이름입니까? 24번입니다. 유정복. 윤어게이는 자해 행위. 대선 승리 위해서 윤익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 이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유정복 시장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유정복은 어차피 아웃이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대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대표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4강에 절대 못 둔다. 근데 25번 보시면 더 황당합니다. 25번.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 조치 고려하래요. 지가 왜? 네가 왜? 여러분 저분 왜 저러세요? 제가 진짜 아까 대학 빌딩 찾아갈 뻔했어요. 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다 가슴 아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복귀해달라고 여러분 한교안 전 대표님 페이스북 가보셨어요? 그분 페이스북 가보면요. 윤석열 복귀해주세요. 그거 적고 계세요. 그분은요. 자기 진짜 부귀영화 다 버리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위해서 다 걸었대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화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페이스북 맨날 봐요. 왜냐면 활동하시는 거 응원하려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제가 부정선거 하시는 응원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라고 그 복귀 전화번호 누르기 그거 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탈당이나 출당. 제가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킨다고 하는 거에 징글징글해요. 죽어가는 사람 건드리지 맙시다. 제가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왜 자꾸 한마디 하시려고 유정복 그래요?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친박 중에도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아껴줬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저 사람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 구속당할 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무 관계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유채고가 나서갖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으로 출당시키면 안 된다라고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숨죽이고 침묵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유정복이 말입니다.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과거에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했던 유정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유정복 시장님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배신행위하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26번입니다. 한동훈은요. 민심이 유인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 제가요. 욕 잘 안 쓰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한동훈이요. 민심이 유인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라고 한동훈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욕을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민심이 유인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은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재명 좀 닮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 탄핵 결정 직전까지 윤 대통령을 한 달여 이상 지지했던 40% 중반대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민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민심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27번입니다. 장성철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기름장어처럼 요리조리 리더십.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28번입니다. 사유 충분한데 체급 커질라 우려돼서 한덕수 탄핵 소추 망설이는 민주당. 이거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입니다. 한덕수 모습 굉장히 적절치 않아.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나경원 의원께서도요.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로 다 합쳐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드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대의에 내가 앞장서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면 기꺼이 이 한 몸 희생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나경원 우리 의원님 그죠? 김문수 장관님이 비슷한 입장 보였잖아요. 김문수 우리 장관님은 나중에 단일화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그런 어떤 입장과 태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32번입니다. 이건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익병이 이준석 캠프 쪽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캠프 쪽에 자기 후보를 이준석 매력이 있지만 싸가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면은 함익병이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맞아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 맞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방송 녹화 때 제가 늦게 갈 경우 우리는 어른이 오면 다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보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타와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하니까 함 위원장이 미국물을 먹어서가 아니고 우리 애들도 다 똑같다. 그럼 자기 애들도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다르다. 근데 이준석 40이에요. 세대가 늙을 만큼 늙었어요. 우리 때 도덕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오면 발딱발딱 일어나는 교육이 안 된 것으로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 근데 저는 이게 함익병이 자기 애들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20대 요즘 2030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탄대청하고 그 자유대학 학생들 만나면요 발딱발딱
딱 일어나서 인사하고 바로 물컵 들고 오고 애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20, 30대 청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걸 떠나서 자기 선거 후보를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저 정도 얘기하면 누구를 이제 영입해야 되냐면 유시민을 영입해야 아니 그 저는 저게 더 웃겨요. 그 캠프에 그 선대위원장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아 그러니까 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는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연인과 다투다가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운 20대 남성. 네. 연인과 다투다가 가스불에 강아지를 태웠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33번 뉴스예요. 요즘 되게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34번 뉴스입니다. 입마개를 안 한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입마개 안 한 저 개 무섭다. 저 개 되게 무섭죠. 저거 되게 무섭다 그랬어요. 오늘 저렇게 큰 개를 미국인가 영국에서는요. 오늘 무슨 어떤 개 종류가 키우던 주인의 아기를 물어 죽인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개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이 개 주인이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중해 주길. 자, 35번 뉴스입니다. 이것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500만 원 확정됐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정 변호사님, 오늘 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께서도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명랑해전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수파가 놓여 있는 대선의 상황은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가 또 한덕수 우리 총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한 명이 누구일지 모르겠으나 그분과 한덕수 총리가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요. 또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전녹삼 일단 광고하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한 잔 드십시오. 네. 시원하게. 구전녹삼.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애국녹용 구전녹삼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비싸다고 하는 러시아산.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원용.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엄선한 국내산 재료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이 제품을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토TV를 통해서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전한길 쌤이 국회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돈 PD도 보면서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쳐낸 국민의힘. 국민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미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택시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무서워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 있게, 우리를 찍을 수 있게. 저 오늘 빨간 자켓 입고 전투 모드로 다시 방송에 앉았습니다. 선거가 시작됩니다. 전 전투 모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말 하는, 옳은 말 하는, 부정선거, 선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전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걸어간 저 길.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아한 말, 고상한 말, 그런 말로써 정말로 다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를 용사혼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용과 뱀이 어우러져서 지 잘났다고 막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용을 건져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멋있는 용이어야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뱀사는 안 됩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PD님, 우리 강산 PD님 감사드리고, 박경련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토미리스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방송 통제받고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000명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버퍼링 오들이 내려가는 거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 저도 10,000명이 실시간 보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웃긴 건요, 좋아요가 1000명, 1100인데요. 실시간 시청은 810이야. 이거 코미디예요. 저는 이렇게 정신 승리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